시민단체들이 영주댐 균열 누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된 기간에 정밀 안전 점검이 시급합니다. 시험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경북 북부 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 뜻이 담긴 대구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공론화위는 올해 안에 신청사 예정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친환경 고수익으로 각광을 받던 태양광 사업이 주춤합니다.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정부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주댐의 안전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와 수자원공사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성천 보존회 등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영주댐 균열과 누수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성천 보존회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붕괴 위험에 놓인 영주댐을 철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참에 수질오염과 붕괴 위험으로 담수도 못하는 영주댐을 철거해 낙동강 복원의 근간인 내성천을 회생시켜야 한다. 영주댐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마당이어서 더욱 철거를 서둘러야 한다. 환경단체는 영주댐 구조물 상부, 차량 이동 통로 균열과 댐 하류의 두 구조물 연결 부위 상하 균열, 누수 현상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9월 달에 관련 전문가 및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직접 현장을 부착을 해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이핑 관련해서는 이상 징후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문제로 지난 2014년 댐 준공 이후 댐 담수율의 16% 이상 담수를 하지 않았다며 댐의 고질적인 문제를 숨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주댐 관계자는 녹조 문제로 댐 준공 이후 전체 담수율의 16% 이상을 담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의 문제 은폐를 지적합니다. 사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담수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담수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현장에 담당자 몇 명이 숨기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조직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담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단체, 문제없다는 수자원공사, 공인된 기관의 영주댐 정밀 안전 진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이달부터 시험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경북 북부 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가동 중단이 사실상 힘들다는 경북도 입장에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설명회는 별다른 진전 없이 끝이 났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대체 시민단체가 하는 설명회보다 못한 이렇게 질서 없는 설명회를 왜 합니까 이거 도대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본인들 회사에 배불리는 사업이지 이게 무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킵니까? 경북 북부 환경에너지타운 3차 주민설명회,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가동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환경에너지타운 가동 시 실시간 굴뚝 자동 측정기를 통해 내용을 전광판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실시간 측정이 힘든 유해 물질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전광판 육각그램 수치를 매일 조사하셔야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5가지 항목과 같이 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육각크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적으로 지금 바로바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기술적으로 될 경우에 기술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은 바로 전광판으로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문제 없다고요? 10년 동안 해봤습니까? 마셔봤어요?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게 민원이 무서워서 이걸 주민들 오기도 입주하기도 전에 공사 시작해가 저런 식으로 합니까? 항상 기준치보다 더 낮게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사후에도 우리 그 주민들 그 건강 영양 그 평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기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개 시군 하루 최대 500톤의 쓰레기 처리에 있어 종량제 쓰레기만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개 시군에서 전부 종량제 봉투만 넣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타는 간다는 거 다 썩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차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 양을 갖다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뭐 한 200톤 정도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그런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입 차량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그 차량이 뭐 80대, 90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우리가 최소화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환경에너지타운 건립과 함께 주민 수영장, 찜질방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지만 혈세 낭비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땅을 매입해서 우리 세금으로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사업비가 처음부터 예산안에 들어와 있었던 건지. 경상북도는 500톤의 쓰레기를 300톤까지 줄여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지만 가동 중단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끝까지 가동 중단 입장을 고수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에너지타운 건립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난 주민설명회. 경북도와 도청 신도시 주민들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시민의 뜻이 담긴 대구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첫 단계인데요. 어떤 신청사를 지을 건지, 어디에 지을 건지 이른바 투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신청사를 유치하려는 각 구군의 열띤 경쟁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새로운 대구시청 건립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4가지 설문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신청사의 모습과 내부 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참여 인원과 설문 내용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이렇게 응답을 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로 나중에 이제 묶어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다 더 철저하게 시민의 의사에 바탕을 두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기초 조사 결과는 7월에 열리는 시민 원탁회의의 사전 자료로 활용됩니다. 시민 원탁회의에선 이번 조사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 안엔 대구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신청사 후보지를 접수받고 1차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평가 대상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시민과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250명이 대구 시민 250만 명을 대표해 대상지를 현장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는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한때 친환경, 고수익으로 각광을 받던 태양광 사업이 주춤합니다. 들어서는 곳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가 하면 정부도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을 뒷산에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0개가 넘는 크기의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발전 단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생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산약초, 산양삼삼, 양봉 이런 청정 지역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 마을 위 산꼭대기에 몇만 평을 난개발해서 태양광이 들어선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베어진 나무는 경북 도내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790헥타르, 60만 4천 그루가 넘습니다. 지난해 청도군에서는 집중호우에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화재도 잇따르는 등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정부도 허가 기준을 강화한 상황. 때문에 매년 200건 안팎으로 도에 접수되던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건수는 올 4월까지 14건에 그쳤고 이미 허가가 난 곳도 4곳 중 3곳은 사업 진행이 불투명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태양광이 임야 쪽이 주였는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거의 임야 쪽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네. 한때 친환경 고수익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접받던 태양광 사업.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사건 발생 4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밤 9시 44분쯤 영주에서 안동 방면으로 1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안동시 서우면 인근 5번 국도에서 61살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사고 직후 CCTV를 통해 사고 지점을 통과한 차량 250여 대를 전수조사했으며 9일 자택에 숨어있던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순간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르면 1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동시의회 제206회 1차 정례회가 개회했습니다.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안동시의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17일과 18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합니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봉화군 소천면 두읍리 주민들이 10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봉화군이 신청한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읍리 주민 70여 명은 지난 30여 년 동안 입구를 관통하는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신규 양수발전소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송전선로와 연계해 마을 위를 지나는 송전탑을 이설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성적인 식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산불 발생 시 진화용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은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입지 3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봉화군은 지난달 30일 신규 양수발전소 공모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봉화의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며 우리 유치 추진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호소합니다. 같은 법인인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의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라벌대 구성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라벌대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이사회의 일방적인 통폐합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양교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통합을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라벌대가 소속된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올해 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입학 정원의 10%를 감축하게 되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경상북도와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서울시는 앞으로 이 협약에 따라 지역 상생 청년 일자리 사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확대, 귀농 희망 서울시민 맞춤형 지원 등 7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양시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면 이달부터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별로도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영천시가 제48회 전국 소년제전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위해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영천시 선수단은 이번 소년제전에서 육상과 유도, 복싱 등 8개 종목에 40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육상에서 금메달 3개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 복싱에서도 영천시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선수단은 영천시청을 출발해 시장 3거리를 거쳐 완산 5거리, 중앙 4거리를 지나 시청에 도착하는 카 퍼레이드도 펼쳤습니다. 한국 채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박생광 작가의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오는 10월 20일까지 유작 노적도를 포함한 162점을 선보입니다. 박생광은 불교와 무속, 민화 등 한국 전통적인 소재를 작품에 갖고 와서 오방색을 사용한 강렬한 색채와 수묵, 채색을 혼합한 기법으로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했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고 또 그 보여주는 세계가 현실 너머의 어떤 초현실주의적인 세계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화가시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구미술관이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주 대구와 경북은 폭염이 잠시 잦아들 전망입니다. 10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 경북 의성은 24도에 그치면서 대체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다음 날인 11일에도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이 19도에서 최고 27도의 분포를 보이며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당분간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74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구강 관련 매체 전시와 치아 목걸이 만들기, 상식 퀴즈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안동시 치과의사회는 치아 질환과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도 펼쳤습니다. 문경시의회가 10일 오전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6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황재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시 경영 수익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김인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부분은 분명한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비율이 대구에서는 이 수성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 알림이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바로 입학한 수험생의 비율은 수성구가 73.7%로 대구 지역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올해 수능을 치르고 대입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학생 비율은 수성구가 26.1%로 대구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시가 치맥 페스티벌의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시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9 문화관광유망축제 이름을 올렸다며 지역을 넘어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관광객들을 겨냥한 1박 2일 치맥 열차를 운영하고 세계 최대 맥주 축제 개최국인 독일과의 교류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동에 어린이공원 2곳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안동시는 푼산읍 안교리 일대 안교 어린이공원과 송천초등학교 옆 송천3 어린이공원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자연 속 놀이 공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친목 도모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송천3 어린이공원은 환경부의 생태 놀이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연 재료와 친환경 소재로 공원이 꾸며졌습니다. 대구시가 여름방학 동안 일할 대학생 인턴을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올해 만 29세 이하의 대구 경북 소재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으로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대구시 본청이나 사업소, 공사 등 46개 기관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시간당 9,500원을 지급받습니다. 영양군이 오는 17일까지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7명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 편의 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2명, 청기면 소공원과 주변 환경 정비에 5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참여자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해당 업무를 맡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유통일자리거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쇠제비 갈매기가 안동호 인공섬에서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안동시가 지난 4월 쇠제비 갈매기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설치한 인공 모래섬에는 현재 60여 마리가 안착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CCTV로 확인한 결과 21개 둥지에서 46개의 알이 관찰됐으며 새끼 13마리가 부화했습니다. 안동시는 이 새끼들이 날아오를 때까지 포식자인 수리부엉이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쇠제비 갈매기가 돌아오는 7월 말까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 지역 소식 들여다보는 SNS 핫이슈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 7일 이철호 경북도지사 SNS에 올라온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북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반가운 손님이었다는 표현과 함께 서울시와 경상북도가 상생 교류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앞으로 서울시와 경북도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 농업,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두 지자체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7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울에서 열린 관광산업 박람회에서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선포식을 가진 지자체는 대구 경북이 유일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날 선포식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6개 지역 여행사 대표와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관광 정보 제공과 팸투어 지원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9일 올라온 최기문 영천시장의 SNS 함께 보시죠.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스포츠 이슈는 U20 축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이죠. 영천에서는 제27회 영천시 협회장기 축구대회가 개막을 했는데요. 강중축구회, SM클럽, 유소년 축구단 등 여러 축구 동호회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 축구 선수 꿈나무인 유소년 축구단 선수들이 눈에 띄는데요. 제2의 손흥민이 영천에서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SNS 핫이슈였습니다.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졌죠.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동해안은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 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11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아침에 12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이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예년보다도 낮은 기온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기도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점차 중부지방부터 서서히 구름 거치며 맑아지겠는데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목요일 한낮 기온이 28도, 금요일에는 29도까지 기온이 오릅니다. 초여름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